네,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우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용신의 종류, 오늘은 통관용신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관용신은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일의 전개, 사업의 어떤 전개, 그런 것들로 통변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을 비중으로 해서 통관용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혹자들은 통관용신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가령 이제 제가 법륜도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관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주오행, 사주 8글자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운이 서로 팽팽하게 나눠졌을 때, 가령 비겁이 많고 관성이 많았을 경우에 사주 원국에 인성이 있느냐, 관성의 예봉을 피해가게 할 수 있는 매개항이 있느냐, 그래서 이 인성을 갖다가 용신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준의 이 인성을 통관용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재성이 많고 비겁이 많은 경우에 두 가지 기운이 팽팽히 맞서고 있을 때 사주 내에 식상이 있느냐 혹은 관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운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용신의 후보가 식상도 될 수 있고 관성도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관성도 마찬가지죠. 관성과 비겁이 팽팽하게 서로 균형이 맞을 때 사주 내에 인성을 용신으로 쓰느냐 혹은 관성을 극하는 식상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용신 후보는 1순위가 인성이 되는 거고요. 2순위는 식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비겁과 재성이 팽팽히 맞서고 있을 때 용신 1순위는 재성을 극하는 겁재가 되겠죠. 겁재나 비견이 1순위고 2순위는 관성이 될 수 있죠. 팽팽한 기운을 갖다 설기시켜주는 2순위는 관성으로 보는 거고요. 또 사주 내에 식상이 많다, 식상이 많고 비겁이 많다라고 했을 때 1순위는 재성이 될 수 있고요. 인성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통관용신은 어떠한 기운을 설기시키거나 그 기운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매개항을 찾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용신이나 부용신의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팽팽히 맞서고 있을 때, 비견과 재성이 팽팽히 맞서고 있을 때 어떠한 오행이 이 균형을 바로잡아 주느냐에 따라서 관성이 될 수 있고 식상이 될 수 있고 인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통관용신의 순위는 처음 자기가 용신을 잡았던 거를 가지고 통변을 하지 마시고 물어봐서, 상대방한테 물어봐 가지고 문진하는 형식으로 해서 용신의 후보를 찾아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관용신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은 억용신이나 부용신 혹은 조용신보다 더 어려운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통관용신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잡아서 통변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그분의 삶과 일치가 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통관용신의 비중은 항상 건강과 관련된 용신으로서 저는 활용합니다. 그게 잘 맞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주 하나를 집어넣어서 통관용신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자년 병진 정해 임자. 자, 용신을 잡을 때는 지지의 세력을 한번 쭉 보시죠. 지지가 전부 다 수로 이루어지고 합이 되어 있죠. 자진, 반합이 되어 있고요. 수의 세력이 상당히 세다. 그래서 정화일간의 밑에는 다 관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임과 합거되어 있죠. 그래서 첫째 1순위, 용신 1순위를 뭐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신 2순위가 뭔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용신 잡는 순서는 월지, 정화가 월지 진토에 관성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등령이 아니라 실령이죠. 그 다음 지지, 해수가 관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득세가 아니라 실세가 됩니다. 자, 전체 세력은 뭐 보나마나 득세, 죄송합니다. 실지가 되고 마찬가지로 실세가 되는 거죠. 극신약이죠. 이랬을 때 억부도 충족하면서 관성의 기운, 나를 극하는 관성의 예봉을 갖다가 무마시켜줄 수 있는 오행, 설기시켜줄 수 있는 오행, 인성이 용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1순위로는 간목이 용신 1순위다. 그 다음에 2순위로는 내가 있고 인성이 있는 거겠죠. 용신이 있는 거겠죠. 병화가 용신일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렇게 용신 후보가 두 가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내방객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명의가 되려면 명의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많은 환자를 갖다가 수술하고 진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명의가 되는데, 그 과정, 명의가 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도 죽었을 것이다. 사람을 많이 죽여본 사람이 또 많이 살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그렇다면 우리 사주를 감명하는 음양가들도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용신이 갑이 될 수도 있고 병화가 될 수도 있다. 자, 갑 입장에서 본다면 용신이 힘이 있죠. 수생목이 되니까 용신이 힘이 있는 용신이고, 인성으로 들어왔으니 관성의 예봉을 갖다가 비껴가게 한 그 에너지를 갖다 인성으로 보내서 나를 생해주는 개념으로는 통관용신이다. 그렇지만 병화를 용신으로 봤다면 이건 통관용신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부용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통관용신의 예를 적어놨지만 이 사주는 통관용신일 수도 있고 억부용신일 수도 있다라는 걸 유념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통관용신은 사주를 통변해서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관용신을 억부용신이나 통관용신을 이렇게 두 가지를 용신을 고려해 놓고 내방자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통관용신이 잘 맞을 경우에는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맞습니다. 가령 뭐 암에 걸렸다거나 뭐 급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 기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재성 때문에 혹은 관성 때문에 병이 난 케이스에는 통관용신이 약용신의 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통변해도 맞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관용신을 잡고 나서 통변할 때는 이게 정확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우리
용신법이 있지만 특히 통관용신은 다른 용신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게 억부용신인지 아니면 통관용신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사주 구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통관용신에 대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